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실 그거는 이 방탄특검에 섞여 있는 대장동 50억 특검과 그건 지금 진행되는 거 다 그냥 스톱시켰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이치특검 역시도 그거 가지고 모든 총선의 이슈를 덮어나가 총선에서 이런 격차 해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누가 말하는 것이 저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논하는 게 아니라 매일 누구 불렀다 이걸로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십몇 년 전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오늘 대통령실이 얘기한 특별감찰관 문제라든가 이 구속 제2부속실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영역인데 이쪽에 대해서 대통령실 전형적인 어떤 설명을 하신 것을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움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보시는 쌍특검에 대한 모권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대응하실 것까지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똑같은 말씀도 반복하다 보면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저 뉘앙스 차이 전혀 없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네, 총선이 혼탁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총선 이후에 그 배도 받을 것까지 지금 그 사안 자체가 특검이 필요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안은 지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새로 드러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권력적인 성격인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그 내용 자체에 특검하는 게 맞느냐 그런 문제가 먼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서 이 정도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가족 같은 동생이자 도련님이신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참 구차하고 구질구질하며 앞뒤도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황당한 변명인데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걸까요?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쌍특검을 방탄특검,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게 총선용 특검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너무 당연하다는 건데요. 또 지난 정부에서 몇 년간 특검을 했고 권력 비리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검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의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동문서답, 횡설수설의 극치를 보여줬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고 불이 나게 주랭랑치는 한 위원장의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진심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줄은 알고나 하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이들의 공통점이 아무 말 대잔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한 위원장은 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느냐고 묻자 저는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며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한 특별감찰관 문제나 제2부속실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어 방탄특검 성격이 있는 대장동 50억 특검이라며 지금 진행된 걸 다 멈추겠다는 거고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멈추기 위한 특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도 모든 총선의 이슈를 덮어나가려는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10여 년 전 이야기이고 특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이후 특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사안 자체가 특검이 필요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지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했던 내용들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드러난 것도 아니고 권력 비위의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먼저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한다고 떠들어댔는데요. 결국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3개월짜리 아바타 인생, 이게 한동훈의 정치 인생이 될 듯합니다. 뉴스타파가 폭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의 세금 유용 카르텔 사건, 보도 이후 세금 도둑 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장제원 등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 전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공문서 행사, 사기 등 3가지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취재를 계속 이어갔고 더 중대한 범죄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은 자당의 후보를 위한 공약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선거 공약 개발에 참여한 부산행복연구원 관련 인사들에게 국회 예산 3,300만 원을 몰아줍니다. 즉 국민 세금을 자당 싱크탱크의 활동자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정책 연구 용역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국회 사무처를 속였다는 의혹이 드러난 건데 이는 형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선거 공약 개발 같은 정치 활동에 쓸 수 있는 돈은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정치자금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행복연구원이 맡았던 선거 공약 개발은 정당의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게 맞다면 부산행복연구원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국회 예산 3,300만 원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인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있는가? 지난 3일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이 세금 유용 혐의가 드러난 국힘당 장제원, 김도우, 박수영 의원 등 14명 전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뉴스타파가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힘당 김도우,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원,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현승, 장제원, 전복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인데요. 이래서 세금 유용 국힘당 부산 카르텔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검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뚜렷한 물증 제시도 없이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인사 9명을 이잡듯 압수수색한 사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데요. 이 정권에서 국힘당 의원들은 무슨 짓을 해도 모두가 용서받는 사면권, 사면 라이센스를 가진 걸로 보여집니다. 같은 비리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누군 감옥에, 누군 면제를 받고 있는 건데요. 대놓고 벌이는 이들의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들 14명의 국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고발장을 받고서도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의 돈봉투 리스트는 수년 전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지만 국힘당도 검경도 뭉개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김연아 전 국힘당 의원은 공천을 미끼로 돈 거래한 녹음 파일까지 나왔지만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러는 건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을 고발했던 세금 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의 시민단체들은 올해 4월 총선에 앞서 여당 의원들을 중대 비리 의혹을 털어준다는 의도가 없고서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2년 10월 부산 지역 국힘당 의원들 14명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됐고 한 달 뒤인 2022년 11월 시민단체들은 이번엔 공수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명 의원들을 추가로 고발했는데요. 앞서 뉴스타파는 같은 해 9월 부산 지역 국힘당 의원 14명이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국회 사무처를 속이는 수법으로 국회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 원을 빼돌려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에 자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또 빼돌린 세금 3,300만 원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힘당 부산시당의 부산시장 공약 개발 비용으로 쓰이는 등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전용된 의혹도 보도했는데요. 2022년 10월 고발장을 낼 당시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집단 고발 사건은 한두 명도 아닌 14명의 의원, 그것도 집권여당의 의원 다수가 연루되어 있어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세금 유용 범죄 혐의 의원 14명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사기 혐의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마저 고발장 접수 이후 14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만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증거 없음, 혐의 없음 무죄,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이 특정 정치 집단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요. 검찰이라는 조직은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